있는데 그렇습니다. 씨름판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가 될지 예, 상당히 궁금합니다. 알아서 맞았고. 세다. 어깨가 아팠다니까요. 저 숙인다고 숙였는데. 세다. 와. 왜 그랬어요? 아으. 밀면안돼. 힘의 격돌. 세다. 그 두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파번호장 탈전의 결승전 세다. 시작합니다. 그렇지기. 들어왔어요. 시작합니다. 그렇지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넘어가지 않았어요. 단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모래판 위의 결투.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TVN 스토리에서 방영되는 씨름의 제왕이 돌아왔습니다. 김동현, 샘 해밍턴, 줄리엔강, 정다운, 금광산 등 다양한 배경의 셀럽들과 유명인이 총출동한 씨름의 제왕. 첫 번째 방송인 개인 순위 평가전에선 예상 우승 후보로 꼽힌 정다운, 김동현 선수가 명성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오늘 씨름의 제왕 2편 리뷰 방송에선 과연 첫 왕좌에 등극할 선수는 누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에선 역대급 경기들이 펼쳐진 만큼 특히 김동현 선수와 정다운 선수, UFC 선후배 간의 경기가 특히나 쩔었으니 절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씨름의 여왕에 이어 씨름의 제왕 유튜브 리뷰를 맡고 있는 저는 차도르입니다. 리뷰 외에도 이만기, 이태현 감독 인터뷰, 그리고 씨름의 여왕 우승자인 박은하 장사 인터뷰까지 씨름 관련 컨텐츠가 저희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리뷰에서는 B조의 김동현 선수가 금광산 선수를 제압하고 4강전에 진출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B조의 두 번째 경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핏불리 선수입니다. 타락한 헬스 트레이너로 유명하죠. 두꺼운 근육질 몸매를 보유한 핏불리 선수는 지난 금광산 선수와의 근육 매치에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코치의 권한인 패자 부활을 통해 4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김요한 선수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둔 전태풍 선수와 대결을 가지겠습니다. 중량급에서 가장 불리한 신체 조건을 가진 전태풍 선수, 상대에 비해 무려 20kg가량이 적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삿바잡기부터 힘에 겨워하는 전태풍, 시작과 동시에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에 감각적인 뒤집기로 맞대응하는 전태풍, 너무나 멋있는 장면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떨어지면서 비디오 판독으로 넘어가고 마는데요. 판독 결과 전태풍 선수의 몸이 먼저 닿은 것으로 판명되면서 아쉽게도 패배를 맞이합니다. 비록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놓치기는 했지만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재능을 드러내는 전태풍, 탄력이 좋은 선수답게 타고난 신체 능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 6위 결정전에서 김요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남은 3, 4위 결정전을 위해 전태풍 선수가 다시 출격합니다. 상대는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탁월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금광산 선수, 저와 함께 다이다이에 출연하고 있어 괜히 응원하게 되네요. 투기 종목의 경험이 많은 그는 무엇보다 뛰어난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핏불리 선수와의 대결에서 상대의 밀어치기를 고스란히 눌러버린 금광산 선수는 김동현 선수를 상대로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량급 최고령자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몸 두께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두 선수, 삿바 잡기부터 압박을 걸어주자 전태풍이 힘들어합니다. 머리를 완전히 붙이지 못한 전태풍, 아직까지는 자세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렇게 힘에서 밀리는 와중에도 허리만큼은 제대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기다려보는 금광산, 근력의 우위를 활용해서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낮춰 눌러주는 금광산, 이때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주자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전태풍의 재치가 돋보이는 승리, 마치 레슬링식 더블랙 태클을 치는 것처럼 들어가는 발의 방향을 안쪽으로 틀어주고 다리 삿발을 들어올림과 동시에 머리로 눌러주는 것까지, 정말 완벽한 자세를 구사해냈는데요. 투기 종목에 경험이 없는 농구 선수가 본능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경기마다 예상을 뒤엎어버리는 전태풍 선수, 확실히 씨름에 대한 재능이 상상 이상으로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위부터 6위까지 B조의 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남은 1위 자리를 두고 김동현 선수와 핏블리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샘 해밍턴과 금광산의 공격을 한 차례 받아낸 다음 물 흐르듯이 승리를 거뒀던 김동현 선수. 그에 반해 핏블리 선수는 아직까지 속 시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하위권에 머물 것이라는 초반 예상과는 달리 현재 4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과연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핏블리, 허리 삿발을 풀고 받아내는 김동현입니다. 뒷공간을 파고 들어보지만 돌려내는 핏블리, 모든 힘을 쏟아내는 데 반해 김동현의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템포를 늦추지 않고 잡채기로 연결하는 핏블리, 그러나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배치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월등한 기량 차이가 드러나는 김동현의 압도적인 승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래플러답게 차원이 다른 실력입니다. 이렇게 A조와 B조의 순위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조의 같은 순위끼리의 대결을 통해 최종 삿바 번호를 정하겠습니다. 먼저 9, 10위 결정전인 이장군과 샘 해밍턴 선수의 매치입니다. 현재 이장군 선수의 경우 1승 1패를 기록 중이며 샘 해밍턴 선수는 아직 첫 승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를 앞세워 그냥 밀어버리는 해밍턴, 모래판 끝자락에 다다른 순간 이장군의 잡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디딤발을 만든 다음 오는 방향 그대로 넘겨버리는 이장군 선수, 신체 조건의 불리함을 기술로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4위 선수들끼리 맞붙겠습니다. 카다비 국가대표 이장군 선수를 꺾은 황충원 선수와 한국의 드웨인 존슨을 꿈꾸는 금광산 선수의 대결입니다. 다리부터 집어넣는 황충원, 단 한 번의 잡치기 시도에 거구의 금광산이 쓰러집니다. 안정적인 자세부터 몸으로 눌러주는 디테일까지, 힘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황충원 선수, 단기간에 급성장한 기량을 뽐내면서 7번 삿발을 획득합니다. 이어지는 5, 6위 결정전입니다. 타고난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강재준 선수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치는 중인 전태풍 선수의 경기입니다. 팽팽하게 대립 중인 두 선수, 힘에서 밀리는 듯한 전태풍, 옆으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을 침착하게 따라갑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강재준, 이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2연승을 거두는 전태풍 선수, 이번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씨름 초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승리입니다. 유리하여 거구들의 압박을 모두 이겨내고 5위에 안착한 전태풍 선수, 앞으로 기술 훈련에 들어가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줄리엔강 선수가 컨디션 난조로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드디어 마지막 한 경기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보고 싶어하던 꿈의 대결이죠. 격투기 선후배 관계이자 대한민국의 중량급을 대표하는 두 명의 파이터, 정다운과 김동현 선수의 피할 수 없는 한판입니다. 참고로 정다운 선수는 김동현 선수와의 합동훈련에서 의외로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격투기 기준으로 두 체급 차이에다가 그래플링 실력 또한 만만치 않은 정다운이기 때문에 천하의 김동현 선수라고 해도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동현 선수는 UFC에서 활약할 때에도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선수를 상대로도 특유의 미끼를 던지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과연 너무나 기대가 되는 승부입니다. 그럼 중량급의 마지막 경기 1위 결정전을 시작합니다. 재능거 없이 바로 들어가는 정다운, 황소 같은 밀어치기에 다리를 걸어 버티고 있습니다. 유도 선수 출신답게 허벅다리를 거는 김동현, 그러자 거대한 산맥이 무너지듯이 두 선수가 동시에 쓰러져 버립니다. 육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접전이었는데요. 비디오 판독 결과 간발의 차이로 정다운 선수의 손이 먼저 당도하면서 최종 결과 김동현 선수가 1위에 등극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정다운이 승부를 걸었고 상대의 오른쪽을 완전히 제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교착 상태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정다운이 승부를 걸자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허벅다리로 대응했고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부를 가른 것은 김동현 선수의 순간 센스였는데요. 떨어지기 직전까지 최대한 팔을 굽혀준 이 작은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겨우 1초도 채 안 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빠른 두뇌 회전을 통해 승리를 가져간 김동현 선수, 확실히 베테랑답게 전혀 긴장을 하지 않으면서 격투기 선배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중량급의 1차 예선전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씨름의 제왕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집니다. 바로 8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경량급 매치.
이번에는 선수들의 체급 차이로 인한 부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85kg을 기준으로 선수들을 나누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새롭게 추가된 경량급 8인의 선수들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707 특수부대 출신이자 청와대 미남경호원으로 화제를 모았던 최영재. 김동현 선수의 애제자로 유명하죠. AFC 현 웰터급 챔피언이자 바이다이에서 마이너팀 멘토로 활약하고 있는 강철부대 김상욱.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모태범. 경량급 최고의 신체 스펙을 자랑하는 박재민.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홍범석. 시작하기에 앞서 선수들의 사전투표를 통해 예상 우승 후보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역시 씨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역 격투기 선수 김상욱이 1위에 등극했고, 강력한 하체 힘으로 유명한 모태범 선수가 2위를, 이어서 박재민, 최영재 선수가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팀원 선정을 위한 삿바번호 쟁탈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김상욱과 박재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현재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 중인 박재민 선수는 상당히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보이 출신이자 농구와 스노보드에서 수준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186cm의 큰 신장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막강한 김상욱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이 들지 않는 박재민 선수. 과연 자신감만큼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흔들어보는 박재민. 김상욱의 탄탄한 수비에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전력 파악이 끝난 김상욱. 군더더기 없는 잡채기 한 번에 승리가 마무리됩니다. 스승인 김동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그래플링 성향이 짙은 김상욱 선수는 탄탄한 레슬링이 뒷받침된 만큼 너무나 쉽게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의 씨름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김상욱 선수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2위의 모태범 선수와 4위 최영재 선수의 대결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난 씨름의 여왕에서도 스피드 스케이팅과 특전사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박은하 선수가 김보름 선수를 제압하고 우승을 거뒀는데, 과연 모태범 선수가 후배의 복수를 대신할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몸으로 무게를 실어보는 모태범. 바위 같은 밀어치기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경기 시간 3초 만에 끝내버리는 모태범 선수. 단단한 하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이 중량급 선수들에 못지 않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경험이 없는 최영재 선수가 왼발을 앞에다 두는 실수를 저질렀고, 곧바로 오른쪽 어깨를 제압당하면서 중심축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모태범 선수가 뒷발로 강하게 치고 나와주면서 순간 폭발력을 활용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나 이 밀어치기는 체격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상대하기에 아주 용이한 기술인데요. 확실히 국가대표답게 자신의 몸에 맞는 기술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심지어 준비된 동작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나갔다는 모태범 선수. 앞으로 김상욱 선수의 대항마로 우뚝 솟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씨름의 제왕 2화 리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량급의 순위 결정전부터 전체적인 팀 선정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차가 거듭될수록 선수들의 기술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보다 다양한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TVN 스토리와 ENA를 통해 방영되는 씨름의 제왕 리뷰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